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평택촌노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이 주식 사지 마라. 좀 재밌습니다. 일단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 이제 사지 말 주식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이 종목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전혀 사정도감 분명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종목이 똑같은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똑같은 거, 신라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신라젠, 사지 말아야 될 주식으로 가져온 신라젠입니다. 우리 정호윤 대표님, 이 신라젠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주식 사지 말아라는 그 타겟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오늘 윤병호 대표님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저기서 아까 인사 나오셨어요. 인사라는 게 처음 본 건데 오늘 종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앞으로 뭐가 되겠구나. 델버가 돼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다가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에 이게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약 2,000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2,000 종목 중에서 어떻게 하나씩 갖고 나온 게 똑같아. 똑같다.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김전철 본부장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랬냐?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돼 있습니다. 아직도 고평가. 그 평택촌농 기술특허에 의하면 이게 아직까지 7,200원짜리거든요. 그럼 지금도 8배예요. 근데 이걸 한때 20배 이상 갔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차트 이론상 하락 추세 확인됐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 3, 4월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장은 또 한 번 하락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7월에 한번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여전히 고평가됐고, 기술적으로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무너지면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도 받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뭐 이거는 최대한 있는 분들 빠져나오고 없다면 굳이 무리하지 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제가 그런 뜻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신라젠만 해도 최고가가 152,300원까지 찍다가 지금 6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 이상 난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런 걸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많단 말이죠.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따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저쪽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 활용해서 들어가는 건 반대 안 하는데 제가 그걸 알아요. 개인들의 속성을. 개인으로 처음에 주식 투자하면은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사서 모으면서 중기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날리면 단기로 넘어가고요. 더 날리면 한 종목에 들어가고요. 그것도 그나마 좀 길게 가요. 그것도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환자가 돼요. 환자가 뭐냐면 불기둥 보고 따라가서 오늘 하루만 가라. 그렇게 돼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오히려 조급종 환자들은 이거 안 잡을 거예요. 초보자들이 중기 투자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걸 또 잘 안 해요. 사실 손절을 개인투자자분들이 잘 하기 좀 힘드시죠. 좀 잘. 거의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서 아마 손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서 신라젠은 예전부터 계속 그 매도라고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 작년 그러니까 그 연말 이후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받아보니까 윤병호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일단 다 떠나서 이게 매출 뭐 웬만해야지 이거 뭐 고평가 저평가 사실 따질 것도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전 사실 신라젠 차트 보고 그렇게 해 보인 거 저도 봤어요. 근데 추천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창피해서 안 했어요. 결과를 떠나서 나중에 뭐 가면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밀리면은 누가 저한테 어떻게 이런 재무제표를 추천하냐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예, 전 최소한 그 룰은 알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적정주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근데 지금 단기를 하더라도 무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제가 꼭 타로 당부를 들어가더라도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말아달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윤병호 대표님도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2000분의 1 확률로 신라젠 딱 두 분이 딱 맞춰서 가져오셨는데 우리 윤병호 대표님은 이 신라젠 어떤 모습 때문에 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신라젠에 대한 거를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 개인적인 비밀. 예, 제가 제약회사에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예, 20년 제약 쪽을 잘 하시네요. 예, 제약 쪽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런 기업 가치와 이런 기업의 자본력 가지고 과연 신약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우선 그거는 아니다. 예. 뭐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라면 왜 지금까지 기술 수출 못하죠? 팩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임상 진행 중이라. 예, 2015년 임상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15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분기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업이익률을 좀 따져보려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나와주질 않는데 이익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죠. 예, 그거는 마이너스도 어떤 뭐에 대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와 봤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수치는 확인이 불가하고요. 왜? 영업이익 자체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거기에다 총 자본 영업이익률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그랬더니 업종 평균이 4.96%인데 신라젠은 마이너스 25.79%. 그리고 총 자본 순이익률을 또 뽑아봤어요. 뭐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이 주가가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업종 평균이 3.72%인데 신라젠은 마이너스 24.75%. 프로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라고 이익이 나면은 경비를 쓰고 나서 남는 거 유보율이라고 남기죠. 그 영업이익 잉여금을 제가 봤더니 업종 평균은 129%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본에 더 많은 그렇죠. 그런 더 많은 129%. 잉여금이 있는데 신라젠은 마이너스 1779%. 그리고 이제 그럼 다 부채라는 얘기네요. 자본 잠식 자본잠식이고. 이게 만약에 이게 그 벤처 기업부에 소속돼 있지 않고 우량 기업부나 일반 기업부에 소속돼 있다라면은 벌써 상표됐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열광하는 것이 이 기업에서 나오는 뉴스나 자율공시에 의해 열광을 합니다. 뉴스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임상 단계에서 아주 효과가 엄청 좋았다라고 나오면 막 주식이 막 뜨고 그러더라고요. 인상 결과가 좀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왜냐면 이게 뭐 미래 기대금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임상 단계라는 거는 인체에 대한 임상 실험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직 동물 실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동물 실험하고서 의약품으로 나올 때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엄청 그 오래 기한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오래 이제 걸리는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제가 어려서요. 우리 먹는 거에 좀 급급했을 때 보릿고개에 있었던 시절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오늘 저녁 굶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끼 굶었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신라젠 이 기업은 2015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굶고 있습니다. 생일날까지 과연 살아있을지 전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이 종목은 잘못하면 큰 부담을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경고의 의미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진입돼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거나 우리 윤명 대표님이나 이렇게 혹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방전 같은 거 하나 내려주시면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보유자가 문제인데 예. 사실 그 제 경험상 마이너스 20%가 넘으면 안 던져요. 그렇죠. 안 예, 던져요. 제가 던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좀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이너스 20%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던지시고요. 단기로는 더 갈 수도 있는데 길게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갖고 싶다면 그냥 그 기준만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올라가면 좀 버티고요. 만약에 무너진다 싶으면 그때는 평가 손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꼭 던져주시기 바라는 게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설경제 TV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대세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구정 때 대세 하락이 유지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 4월에는 이거 비정상이다. 두고 봐라. 5월 1주부터 다시 하락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근데 올해 제가 한번 선언했잖아요. 한 3주 전에 2,000포인트 깨질 거라고. 그럼 코스닥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신라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상위 종목이죠. 당연히 코스닥 영향을 상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신라젠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좀 알아봤는데 일단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라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많이 톡방이나 우리 정호영 대표님 톡방, 우리 윤병호 대표님 톡방 가셔서 많이 좀 상담 많이 받으시고, 주식은 사실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니까요. 꼭 대응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알아봤고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 정호영 대표님께서나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이제 가져온 투자의 대안들이 좀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투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말라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는 가지고 나오신 이번 주 투자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평택촌놈의 정석투자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물에 대해서 관심 종목 얘기한다거나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증인입니다. 현물에 대해서 이 종목은 던져라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만약에 파생을 하면 주식선물 매도하세요. 그랬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마 정말 1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신세계, 뭐 한미약품, 뭐 별의별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고점일 때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주식선물이 없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13만 원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나온 종목은 뭐냐? 바로 LG화학하고 삼성전기입니다. LG화학 삼성전기를 네, 삼성전기 같은 종목으로 주식선물 매도. 그렇죠. 삼성전기도 최근에 증권사의 80% 가까이가 매수 리포트예요. 다 거의 대부분 매수 리포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치고는 이제 좀 과하다 싶어서 이쪽으로 한번 주식선물 매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선물 매도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LG하고 삼성전기 얘기해 주셨고요. 삼성전기 요즘에 MLCC에 전 증권사 다 미쳐 있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MLCC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저도 좀 약간 비슷한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윤명호 대표님 투자에 대한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 이렇게 빠르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또 신라젠둘이 있고 공통 분모의 얘기죠. 우리 정호영 대표님, 제가 호칭을 좀 평택촌놈 이렇게 부르기는 좀 민망스러워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촌놈이라고 해도 민망스럽고 평택님이라고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평촌님이라고 했어요. 평촌님, 예, 평촌님, 예. 인사는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식 선물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아까 인사 나눌 때도 잠깐 주식 선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주식 선물의 1세대 투자자인데 우리 정호용 대표님도 주식 선물에 대한 내공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투자에 지내요. 대한으로 윤명호 대표님도 주식 선물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우선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만의 관종을 갖자. 네, 나만의 관종은 뭐냐? 우량주만 모아놓은 관심 종목을 갖자. 우량주라고 제가 구분하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가총액 놓고 대형 종목이 아닌 약간 좀 빠르게 기관 해주셔야 될 것 중에서도 같은데. 연기금 시간이 투신이 있네. 매수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 종목 내에서 관종 내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